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이수훈 교수입니다. 네, 간단히 생략하고 제가 우선은 그 실무자로 참석했었고 이렇게 보기만 했었던 포럼에 참석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세계 각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발전 추진 방향을 토론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할까요? 이게 이제 미래전에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미 해군의 세브르스키 말했던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미 다파에서 말했던 모자이크전 같은 이제 미래전 형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의 핵심은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유인기하고 무인기, 이 유인 또는 로봇 이런 것들과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분야들이 연결되는 것들, 특히 이제 정보 공유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합동작전 또는 이제 상호 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적인 측면이 이제 미래 전쟁의 핵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연구하거나 개발하는데 어떤 방향을 고려해야 될지를 이제 좀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결론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게임 체인저인가라고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게 게임 체인저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유현태 교수님도 말씀하셔가지고 기술적인 거가 현실하고의 괴리 이런 것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레이 컷와일이 2047년 정도 되면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나올 거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초지능과 이런 무기체계가 결합된 이후에는 아마 우리가 상상한 완전히 이 전쟁의 미래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그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꿈을 꾸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먼 미래는 이미 그려놔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들만 바라보고는 그것이 근미래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지금 이제 무인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제 무기 체계를 보면 이제 보이는 것들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플랫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국방혁신 4.0에서도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인공지능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라는 아까 전에 말했던 현실과 미래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오류적인 부분도 있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지금 막 활용되고 있는 측면의 인공지능을 완전히 완성돼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완성되려면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속 플랫폼적인 측면의 하드웨어와 인공지능이 같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은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측면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나 합참에서 말하는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같은 전 영역에서의 작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실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운영하려면은 단순히 그냥 뭐 유무인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주 영역에서의 정찰 감시, 그다음에 통신 체계 이런 것들과 사이버 영역의 활용, 전자기파 영역의 활용 같은 부분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반적인 부분적인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통제 체계나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 데이터라든가 사이버 방어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병행돼서 우리가 인프라 시스템적인 측면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같이 나가야지만이 올바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경 LIG 넥스원 소장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저희 업체 입장에서 많은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항상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비대칭 전력이 항상 그 전술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가장 재밌던 게 그 바이락타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무장을 가지고 전차 기동 차량 공격하고 멀티콥터형 상용 드론을 가지고 감시 및 정찰 및 공격에 활용하고요. 이게 또 가장 저는 좀 쇼킹했습니다. 우버 공유 서비스를 전장에서 사용했다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우버 공유 서비스 개념의 디펜스 클라우드라는 어떤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실 정보를 상황을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AI 기술 그다음에 다계층 통신 스타링크라는 같은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어떤 실시간 전투 수행 개념을 정립했다라는 게 가장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현재 미국의 어떤 국방 무인 체계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진화적 연구 개발 및 획득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요. 민간 분야의 최신 AI, 오토노미 기술을 빠르게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의 공용화 모듈화 아까 말씀드린 차도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모사의 개념을 적극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에서 시험 평가를 하지 않고 MNS 시스템에서 신속한 결과를 검증을 하고 최소한의 어떤 실체계에서 검증하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사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 저희 나라도 플랫폼의 임무 장비를 자유롭게 장탈착하고 신속하게 유연하게 무인 체계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의 K모사 실행 전략이 수립되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무인 체계를 어떻게 획득하고 개발을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현재 그 국방 무인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이 이런 변화된 전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어떤 미국의 어떤 유사 프로그램인 레플리케이터라는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무인 체계 도입 계획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고비용 장기간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임무 특성에 맞게 일부 성능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단순 구조화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획득하고 특히 무인 체계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소모성 자산으로 인식 변화가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고 소모를 감내할 정도로 저렴하고 추가적으로 자율성에 대한 다수의 무인 체계를 개발해서 운용한다고 하면 경제성, 효율성, 생산 속도 향상을 통해서 현재 이러한 변화된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 무인 체계는 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무인 체계를 저희가 인간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 체계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현재 국방 무인 체계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보안 위험에 대해서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개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기술 품질원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품질 핵심 기술 관점을 식별을 하고 향후에 시험 평가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핵심 그 품질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경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 무인 체계는 운용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한 인간의 개입 정도와 자율지능 간 조화, 장비가 아닌 협업의 관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구 개발 비용과 운용과 유지 보수 비용의 적절한 균형, 고성능, 고가가 아니라 임무에 적합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또 동일한 부분인데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을 통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을 추구해서 현재 이 무인 체계라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획득 제도가 마련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러한 그 획득 전략을 오늘 행사의 메인 주제인 육군의 미래전 복합 넥서스 전략, 최단 기간, 최소 희생, 최대 효과 승리를 위하라는 주제와 같이 일맥상통하게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육군력이든 국방력을 조금 더 단시간 내에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혜영 카이 상무님. 어제 저녁 때 비행기로 올라와서 오늘 5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발표를 5분 만에 경남 사천에서 올라왔는데 하루 종일 기다린 것도 생각해서 한 2, 3분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유영원 국회의원 세미나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좀 발표를 했고요. 제가 원래 담당은 무인기랑 AAV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 무인기 유무인 복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유무인 복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인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인기랑 무인기랑의 궁합입니다. 아니 무인기 때문에 유인기가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보조 수단으로 하려면 무인기가 많이 발달돼야 되는데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무인기 생각나시는 제품이 있을까요?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지난 20년간 무인기는 뭐를 했죠? 회전익 쪽에서는 수리온 개발하고 LH 20년 만에 전력화해서 지금 수리온은 다 납품했고 LH는 지금 초도 양산 계약했습니다. 고정익 쪽에서는 T50 수출하고 그다음에 KF21 거의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무인기는 20년간 제가 20년 전에 맡았을 때 송골매 양산 계약 했는데 작년에 무인기로 와서 보니까 무인기를 저희 것도 전력화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KT1을 터키에 수출을 했는데 걔네들 무인기는 전 세계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무인기가 없을까요? 저는요 이 무인기 사업을 R&D로 항우연에는 뭐 스마트 무인기, 국가연에는 조그마한 R&D 사업으로 잘게 쪼개서 하다 보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달려들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다 적자 보고 사업을 20년간 해왔거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생태계 무인기에 달려들 업체들이 없어요. LH, LCH나 수리온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국책사업화 시켜갖고 국산화율 60% 정도 하니까 모든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이 다 내재화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R&D 사업을 잘게 쪼개서 업체들한테 하라고 하니 업체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국내 생태가 없으면요 저희 제품도 못 만들어내고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전력화 할 수도 없고 수출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년처럼 무인기를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 그러면 무인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이제 하나의 화두로 던지고요. 저는 유무인 복합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상에서 무인기 컨트롤하는 거를 지금 유인기에서 무인기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가시성이나 작전거리만 넓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인기가 제대로 없으니까 지금 유인 조종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니까 AI 이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인 전투기, 무인 헬기 통신만 되면 되잖아요. 위성만 있으면 적외도 위성만 깔려 있으면 무인 전투기 보내고 무인 헬기 보내고 육군은 병력 보내지 말고 군집 무인기 100대 쫙 보내세요. 병력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인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 무인기랑 유무인 복합 여기까지만 하고 제 AV 쪽에 워낙 저랑 관점이 좀 달라서 AV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AV 쪽도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SKT는 1억 불 갖고 와서 국내에서 조비 에비에이션과 가져다가 제주도에서
운항 서비스만 할 겁니다. 하나는 뭐 잘못됐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현대는 지금 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합니다. 근데 현대는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 그 2030년대 되면 현재 자동차 매출 100%가 50으로 줄고 UAM이 30%가 되고 로봇이 20 된다고 그랬고, 현대는 정말 엄청난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미국에 투자하다 보니 국내의 부품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한돼요. 배터리 일부랑 시트랑 그 랜딩 기어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생산하려 하더라도 PC 문제가 생기고, 또 군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 전력 지원 체계를 쓰다 보면 고쳐야 되잖아요. EL 때문에 안 돼요. 미국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려면 국내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가 아까 그 임 교수님께서는 국내에 없다고 했지만 저희가 3월달에 AAV 부분을 그 개발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볼 때는 그 UAM은 회전익처럼 떠서 천이 모드를 통해서 고정익으로 갔다가 회전익 모드로 됩니다. 저희 회전익 했고 고정익도 했고, 단지 못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예. 배터리랑 배터리 부분이랑 틸트 부분인데, 틸트는 항우연 기술 갖고 오면 되고,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이 배터리 업체한테 가니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거꾸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도입해야 될 상황인데, 정부가 국내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개발을 해준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 지금 현재 제일 앞서가는 게 조비거든요. 그 뒤에 아처입니다. 조비는 내년에 인증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헬리콥터 그거는 이번에 파리 에어쇼에서 볼티콥터가 운항 서비스를 합니다. 멀지 않은 그 시기에 해외 거가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빨리 우리 국산 플랫폼을 개발해야지 국내 생태계도 유지가 되고,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 성능들을 만족해서 무기를 계속해서 해외에다가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태계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죠. 예, 그런 거고요. 당장은 지금 그 UAM을 그 헬기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헬기는 군단급 이상에서 쓰고, 얘는 소음도 적고 그다음에 스타트가 빠르니 이 사단 이하에서 보조 수단으로 하이는 헬기를 쓰고 로는 그 UAM을 쓰고, 조비가 얼마 전에 840km를 날랐거든요. 하이브리드로. 그러면 충분히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군사적인 범위를 좀 넓힌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헬기를 개발할 때도 어렵습니다 했지만 해왔고, UAM도 헬기는 30년 뒤졌는데 따라와서 국내에 이런 국산 헬기를 만든 것처럼 이 UAM은 꼴랑 10년 뒤졌습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조금 군사용이나 처럼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저희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이거는 새로운 또 산업군입니다. 헬기처럼 이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를 자동차 파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구 생태계의 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